컨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잭슨홀 미팅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타임머신을 타고 잭슨홀 미팅이 열린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빠바바. 산 좋고 물 좋은 느낌이 일단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 보세요. 잭슨이란 동네의 예. 꼴짜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잭슨 꼴짜기에서 한 미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원래부터는 그렇게 유명한 이벤트는 아니었는데 워낙 이제 이걸 주관했던 캔자스시티 그 연은에서 나름대로 기획을 좀 많이 해서 이제 뭐 세계적인 아이템이 됐죠. 매년 8월마다 이 연준에서 큰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면 두말 안 하고 다들 미국에 네. 있는 와이오밍주 잭슨홀을 보게 됐다고 하는 건데요. 네. 직접적인 유명하게 된 계기는 1982년도입니다. 82년도. 예. 그 당시에는 그냥 연준에서 엄청나게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적극적으로 했었던 벌커 의장 재임 시절이었는데, 벌커 의장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물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많이 피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파였군요. 예, 예. 강력한 매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네, 매파, 네. 미드파 할 때 그 매파인데요. 네. 지금도 항상 연준 내지는 중앙은행의 매파의 전형으로는 벌크 의장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그 당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캔자스시티 연은 같은 경우가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아이템을 조금 활용도 하기도 하고, 벌크 의장이 워낙 또 고민 많이 하시니까 나름대로 여기 와서 좀 바람도 좀 쐬라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1982년도부터 공식적으로 벌크 의장이 참석을 한 이후부터는 상당히 세계적 유명세를 얻게 된 이런 이벤트가 됐죠. 초기에는 캔자스 연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3개 지역 연준 중에서 보면 그렇게 지명도가 있는 연은은 아닙니다. 네. 그린스펀 의장, 그리고 버냉키 의장, 이런 분들도 본인들이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네. 잭슨홀 미팅을 협조에 활용을 많이 해서 이제는 뭐 모든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매년 8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잭슨홀 미팅을 다들 삼고 있고 열심히 지켜보고 있죠.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벤트로 부각됐었을 때가 볼코 의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또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많았을 것 같거든요. 벌크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송어 낚시 광이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송어 낚시? 예. 송어가 원래 서식하는 지역이 네. 맑은데 물 차가운데 이렇게 살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제 많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샌자스시티 연은의 구피 의장 총재라는 분이 여기서 이거 할 테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바람 한번 쐬시고 연설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이제 아이템을 짠 거죠. 예. 그때부터는 상당히 좀 열심히 와서 참석도 하셨고, 뭐 중요한 이벤트 있을 때마다 잭슨홀이 활용이 됐었고, 잭슨홀이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유럽 중앙은행도 유사한 걸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따라하게 만들려고 하겠군요. 예, 많이 네. 했었는데 포르투갈에 있는 신트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잭슨홀에 준하는 정도의 정책 이벤트를 매년 하고 있고요. 실제로 ECB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본인들의 의사결정을 할 때나 아니면 과거 이제 제 기억으로는 드라기 총재 계실 때는 꽤 신트라 연설을 기점으로 해서 청와정책의 방향을 전환을 한다거나 마리오 드라기 예, 총재 전. 기점들이 많이 좀 달라졌던 이벤트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삭막한 도심 숲에 그 콘크리트 그 방 안에 갇혀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탁 트인 전망에서 뭔가 하면 뭐 사람이 좀, 좋죠. 예, 예. 여유롭고 그래도 뭐 힐링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약간 좀, 예, 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간, 또 풍수지리 이런 거 좀 영향을 받지 예.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잭슨홀 미팅은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반갑게 느꼈던 것 같아요. 2년 예. 전과 비교해보면 180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딱 2년 전에 예. 여기서 피벗이 일어났죠. 피벗은 이제 정책 전환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었죠. 예. 딱 2년 전에. 아주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막 하는 찰나였긴 했는데 네. 그 다음부터 상당히 가속화시켜서 금리 인상을 더 세게 했고요. 네. 2년 전이면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때 이제 주시장과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변혁기, 충격 많이 받았었고 그런 거를 초래한. 금리 인상을 과연 그렇게 크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상상력이 발휘가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상상력을 제공해줬던 아주 슬픈 이벤트였던 기억하는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세용지마라고 상황이 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자학 개그를 또 했다고 여기서 본인의 그 실수를
인정을 했다고 얘기를 나름대로 좀 하더라고요. 작은 예. 에피소드 그런 멘트가 좀 예, 있었죠. 예. 왜냐하면 21년도 같은 경우에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조짐을 뚜렷했었는데 그 당시 파워 연주 의장이나 그쪽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도 너네도 몇 명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예, 했잖아요. 예. 예, 그때 일시적 요인이라고 우리가 했었잖아라고 하면서 자학 개그를 또 펼치셨다고. 본인들의 회고. 정책적인 실기, 이런 거 많이 회고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기대했던 멘트를 정확하게 적시에 날려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잭슨 홀이 홀이다 보니까 홀, 홀인원, 홀인원. 홀인원 했다. 아, 그 정도의 저는 그런 느낌으로 느낌으로 전 완화하셨군요.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파워 연주회장의 발언에서 자신감이 막 비쳤다라는 얘기도 있고, 원래 한 30분 정도 할 것 같았는데 굉장히 짧고 굵게 예. 한 16분 정도 끝났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있고,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폰트 사이즈가 보통 한 11 내지 12 정도로 환산을 해보면 네. A4 용지 기준으로 한 11페이지 정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음, 막상 또 읽으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주제별로 따박따박 정리를 하셨고 본인이 담고 싶어하는 멘트들을 딱 음, 중간 정도 한 5장째 정도에 넣으셔가지고 꽤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네. 한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은 통화 정책을 조절해야 된다는 시기인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어저스트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조정의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인하 쪽에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재미난 표현 중에 하나는 통화정책 일정을 트러블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눈에 쏙 들어오는 멘트는 뭐였어요? We will do everything. 강력하게 연준의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멘트여서 저거 딱 읽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제 손에도 9월달 금리 인하라는 게 터질 정도로 리포트로 상당히 바로 손이 예, 가셨어요. 강력한 멘트를 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커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예, 예. 예. 근데 이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세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음. B컷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B컷에 대한 단서를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의 폭이라든지 강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책적 여러 가지 정책 지표들이라든지 리스크 연들을 점검을 해보면서 대응을 하겠다. 이 정도 해석은 가능해 보입니다. 연준은 크게 저번에도 말씀해드렸지만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을 조금 더 신경 쓰는 모습을 최근 보여줬습니다. 고용에 대해서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현재 읽혀져요? 작년 7월 달에 높아진 금리고 벌써 1년 이상 지속된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음, 이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고용시장이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 멘트만 통해서 본다라고 하더라도 고용시장의 여건들은 확연히 이전과 달리해서 봤을 때는 상당히 나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나 7월 달 그 FOMC 성명서 문구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간에는 우리는 물가 안정을 예의주시를 했지만 이제는 물가에 더해서 완전 고용, 경기를 같이 음, 보겠다는 언급을 했었거든요. 현재는 뭐 고용시장의 균형 상태가 그렇게 일거에 무너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추후에 그런 불안 요인들이 있으니까 음.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현재 고용시장 자체가 이전보다는 확연하게 안 좋아지고 있고 대응할 만한 여지는 있다는 부분들을 시사를 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페드가 정치적인 이유로 승리를 선언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에 음,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그 해석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게요. 인하 시점도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선거가 있는 아주 첨예한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2달 정도 앞당겨서 본인들이 음, 생각했던 경제 지표 여건들이라든지 물가 안정, 고용시장의 불안 부분들을 감안해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선언도 하고 실제로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정치적인 논란에서 오히려 피해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해석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요 발표 나고 나서 그 금리도 좀 내려가는 흐름들, 미국 국채 금리 내려가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네. 시장은 어떻게 해석했다고 보여져요? 시장의 반응 예. 중에는 당연히 채권 시장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외환 시장의 반응이 지금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달러 인덱스 많이 좀 떨어졌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잭슨홀 미팅 뉴스가 전해지고 난 이후에 요즘 약간 기장도 하니까요. 네. 환율이 132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이번 잭슨홀 미팅이 추후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내린 것도 꽤 어느 정도 스텝을 갖고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전반적으로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2년물, 예, 국제금리다. 근데 이 결과를 보고 한 3.9%? 예, 예. 예, 이렇게 내려온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유럽, 영국, 캐나다 이쪽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굉장히 주요국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동참을 한 상황으로 가는 사실상 거잖아요. 동참을 한 거예요. 예, 예. 예. 합류를 이제 선언했다 이렇게 네.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시장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채권보이다 네. 보니까 뭘 주안점으로 두고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싶습니다. 당연히 뭐 금리를 내릴 테니까 채권을 사라고 말씀드린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벤트였고요. 작년도 연말부터 올해 초 상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됐다가 무너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올해 가을쯤에는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번 여름부터는 확실히 시장에 섰던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시장의 반응이라는 부분들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 금리 인하 가능성을 명확하게 시사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내려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 부분들인데 혹시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채권을 더 사게 된다고 하면 그 안에 봤던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이라든지 강도 자체를 새롭게 세팅할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음, 지금은 금리를 인하하는 막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간의 채권을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좀 더 갖고 있어도 무방해 보이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금리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신규로 채권을 사신 분들은 좀 조심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신규 진입자들은 예. 네. 아무래도 정책 이벤트와 정책 이벤트 끝에 나타나는 메시지와 시장의 반응이라는 부분들이 일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채권 사시라라고 적극적으로 사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한 달 동안 꽤 빠르게 시장 금리가 잭슨홀 음, 미팅이든지 FOMC를 선반영을 해서 빠져났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레벨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게 좀 전략적으로 타당해 보이고요. 기존에 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인다고 하면 뭐 설사 금리가 중간에 뜬다라고 하더라도 많이는 안 뜰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자 수익을 만끽을 하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팔아도 무방한다. 뭐 파는 것 자체는 그렇게 심각하게 빠르게 팔 필요는 없긴 한데 최소한도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겠다라고 하면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신규 진입자는 약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같이 좀 느껴지네요. 채권 전략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파월 연준의장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번에 잭슨홀 미팅을 이끌면서 음, 발언을 했지만 사실 그 데이터는 또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 이거를 단기간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당장 가장 중요한 뭐 지표는 고용 지표겠죠. 고용 지표, 8월 고용 지표죠. 예, 그렇죠.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당장은 실업률 데이터라든지 또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는 주간 실업수당,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데이터를 잘 체크를 해보면서 과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물가 지표를 열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연준도 고용 얘기를 했지만 지표. 고용 지표를 열심히 봐야 된다라고 어,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잭슨홀 미팅의 중요성?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 역대급일 것 같아요. 아, 이번이? 예. 근데 역대급이었는데 굉장히 홀인원 할 만큼 잘 그쵸. 예, 나왔고 예. 그렇다면 올해는 한 연말에 한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고 예. 내년에 몇 차례 또 추가적으로 인하가 예상이 되는지 왜 그런 전망 있잖아요. 그쵸. 분석? 응. 그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빅컷은 지금 시점에서는 노라는 거는 음,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베이비 스텝으로 예, 베이비 가겠다. 스텝으로 해서 남은 FOMC가 3번 있으니까 예. 매 FOMC마다 3번 정도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4.75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음,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4.5 정도까지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음, 정도는 빅컷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어, 대체로 4.5, 4.75 정도가 컨센서스 수준인 것 같고요. 기준금리 이벤트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채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아니면 상당히 음, 시장 가격, 채권 가격에 대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잭슨홀 살고 싶은 동네 가격을 아, 한번 보셔야죠. 맞다. 이게 와이오밍 주가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주입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보면 와이오밍 주가 갖고 있는 음, 선거인단 수가 정말 작은 주에 속하는 이 정도 숫자라서 네. 인구 밀도가 되게 낮아서 되게 뭐 깡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깡촌은 맞습니다. 깡촌은 맞긴 한데 여기 집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의외로. 예. 우리로 말하면 약간 그 전원주택 내지는 전원주택, 전원주택도 부지가 넓은 예, 예, 지역이죠. 예.
보통 뭐 산 하나, 두 개 정도를 같이 끼고 이제 파는 이런 집들인데, 1+1의 느낌인가요? 어, 집 하나랑 자연환경 이렇게 두루 그렇죠. 갖춘? 그리고 특히나 이쪽 그래서 지역이 프리미엄이 붙은? 예, 네. 국립공원 지역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도 많이 있어서 네. 이쪽 집값 만만치 않습니다. 한 대략 뭐 밴드나 뭐 밴드를 네. 얘기하면 너무 이제 놀라실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이제 부동산 사이트 한번 찾아보니까 아 진짜요? 최근 예, 시세예요? 미국의 그 잭슨 지역에 있는 네. 부동산 가격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가장 높은 가격이 4천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4천만 달러. 평균적인 가격들 한 1,200만 불 내지 1,500만 불 1,200만 정도. 불? 그러면은 예. 1,200만 불 지금 뭐 환율이 1,300원이니까 한 160억 원. 그게 최소 가격이에요. 여기 집 하나 샀는데 중간값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가 예. 160억 원. 그러면 이제 보통 네. 거기다가 저기 별장처럼 돼서 우리가 그 영화 속에 많이 나오는 그 별장 속에 사슴 복제 같은 거 있는 이런 집들 살 수 있는 거죠. 네. 물은 아마 여기 물이 워낙 좋다 보니까 물은 별도로 안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라면만 갖고 가시면은 네. 라면 끓여 드시면 충분히 괜찮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사슴 이런 뛰어다니거나 네. 관광 보시는 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4천만 달러가 한 530억 원 정도 예. 되는 거고.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사는 사람들 뭐 이런 비중들이 많지 않고 개인들이 이제 사람들과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큰 집 지어서 파는 거를 많이 좀 선호하다 보니까 네. 그냥 목장이라든지 큰 목초지 같은 거 같이 끼면서 집을 산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의 단위들이 꽤 크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리얼터가 된 느낌인데요. 아니 제가 챗GPT로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여기가 자연의 아름다움, 그렇죠. 그다음에 고급 생활 환경, 제한된 주거 공급 등으로 인해서 집값이 매우 비쌉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게 집값이 비싸다고 나오나요? 네. 그리고 부유층과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휴양지로 그렇죠.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고급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이 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을 더욱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챗GPT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이벤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이 좀 아니 뭐 지금 맞을까요? 계곡이라든지 물 좋은 강원도? 쪽은 강원도 네. 쪽도 좋을 것 강원도? 같고요. 네. 강원도 가기 전에 뭐 양평홀 같은 것도 많으면 좋지 않을까요? 양평홀? 네. 이런 이벤트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고용도 창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시면은 애널리스트라든지 기자분도 많이 가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하시면은 제가 일본으로 출장을 좀 한번 손 들고 한번 회사에 출장 신청한 다음에 참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그 연구원들은 혹시 갈 기회가 있나요? 혹시 잭슨홀 미팅 같은 거? 아직까지는 뭐 간 사례는 없긴 한데요. 그래요? 아마 잭슨홀이고 뭐니까 잘 못 가시는데 예. 저희 그 리서치 센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IT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 CES 같은 데 많이 참석을 그렇죠. 하시니까 그거는 세계 최대 가전 예, 박람회니까 그런 가긴 하는데 이벤트가 저희 쪽도 있게 된다라고 하면 회사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는 있겠죠. 잘 보고 계시죠? 예. 꼭 요만 짤로 해서 리서치 센터 보내드려야 되나? 위험한데? 예, 보내주시면 열심히 다녀와서 자료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고용 지표가 매우 중요해졌다. 또 더 중요해졌다. 정말 본부장님께서 매일같이 그 금리 연구를 하시고 세계 매크로 굉장히 연구하시잖아요. 그걸 업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FMC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그 날에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채권보이가 오늘 이렇게 한 30분 정도 잭슨홀 미팅 후일담이라고 해야 되나? 후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공동답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콘텐츠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